어린 시절 부모님의 차가운 침묵이나 거친 싸움 소리를 들으며 숨죽여 본 적이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가만히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그 좁은 방 안에서 내가 공부를 더 잘했더라면, 내가 말썽을 피우지 않았더라면 하며 부모님의 불행을 자신의 탓으로 돌렸던 그 작고 여린 마음은 결코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 아이의 간절한 본능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지 못했다는 무거운 죄책감으로 변질되어 우리 마음 속에 아주 깊은 흉터를 남겼을 뿐이죠. 성인이 된 지금도 주변 사람의 기분이 안 좋으면 나도 모르게 눈치를 보고 모든 부정적인 상황이 내 잘못인 것만 같아 밤잠을 설치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당신의 마음이 평생 이토록 무거운 부채감에 짓눌려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애착 이론의 창시자인 심리학 거장 존 보울비는 아이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슬프고도 기묘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를 아이들의 전지전능한 책임감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모님이 심하게 다투거나 집안 분위기가 차가워질 때 아이들은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 본능적으로 그 원인을 나라는 존재 안에서 찾기 시작하죠. 내가 오늘 시험을 못 봐서 엄마가 화난 거야. 내가 어질러 놓은 장난감 때문에 아빠가 힘든 거야. 심지어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엄마 아빠는 행복했을 텐데 라는 말도 안 되는 결론까지 진심으로 믿어버립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세상을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마법적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그 차가운 집안에서 버티기 위해 아이는 스스로를 모든 불행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가혹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아이들은 그 무거운 죄책감을 스스로 짊어지는 선택을 하는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에게는 무력감보다 죄책감이 훨씬 견디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통제불능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진실은 아이에게 죽음과도 같은 공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아이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거야 라고 믿는 순간 역설적으로 희망이 생깁니다. 내가 더 완벽해지면, 내가 더 착하게 굴면 부모님을 다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 라는 가짜 통제감을 얻는 거죠. 보울비는 이를 두고 아이가 무력감에 압사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들어가는 선택을 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가짜 통제감이 어른이 된 당신의 대인관계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는 점입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뇌는 여전히 그 시절의 생존 전략을 반복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내 책임으로 돌려야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당신이 느끼는 그 부채감은 사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무력감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그 어린 시절의 필터를 끼고 세상을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속엔 여전히 집안을 지키려던 그 어린아이가 보초를 서고 있는 거죠. 이제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표정이 조금만 안 좋아도 내가 뭘 잘못했나부터 고민하는가? 둘째, 갈등 상황이 생기면 내 잘못이 아니어도 일단 사과부터 해서 분위기를 수습하고 싶은가? 셋째, 타인의 불행이나 고민을 들으면 내 일처럼 괴롭고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하면 미안함이 드는가?
넷째, 기분이 안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치를 보게 되는가? 다섯째,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행복할 때 왠지 모를 죄책감이 느껴지는가? 만약 이 질문들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당신은 성격이 나약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 무거운 어린 구원자의 옷을 입고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옷을 벗어도 된다는 신호를 당신의 뇌에 보내줘야 합니다. 이제 그만 그 무거운 보초 서기를 끝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그때 느꼈던 지독한 죄책감은 사실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정신을 놓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걸었던 마지막 희망이었을 뿐입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에 무너지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길을 택해 가족을 지키려 했던 거죠. 그건 당신의 잘못이나 결함이 아니라 어린 당신이 가졌던 가장 숭고하고도 아픈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 무력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행해지는 것도, 누군가가 화를 내는 것도 사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사과하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 짐을 내려놓을 때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오래된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 오늘부터 3가지를 연습해 보세요. 첫 번째, 사과의 5초 규칙을 만드세요. 상대의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사과하고 싶은 충동이 들면 속으로 딱 5초만 세어보세요. 그 시간 동안 차분히 자문해 보는 겁니다. 이 상황에 내 지분이 정말 1%라도 있는가? 만약 객관적인 잘못이 없다면 그 불편한 침묵을 견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무책임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선을 긋는 용기입니다. 두 번째, 상대의 불행할 권리를 인정하세요. 역설적이지만 타인의 슬픔이나 분노를 내가 다 해결해 주려는 것은 상대의 감정적 주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스스로 불행해하고 스스로 그 감정을 극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그 사람의 몫으로 온전히 남겨두는 것이 진짜 성숙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내면의 어린 구원자에게 저녁 명령을 내리세요. 매일 아침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명확하게 말해주세요. 너는 충분히 애썼어. 하지만 이제 집안을 지키는 보초 서기는 끝났어. 이제는 내가 행복해져도 돼. 이 짧은 확언이 당신의 뇌에 각인된 비극적인 책임감의 회로를 조금씩 끊어내 줄 것입니다. 강철 같은 멘탈은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버티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짐이 아닌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보울비의 이야기는 결국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을 당신의 어깨에 얹으려 하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비극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태어난 희생양도, 모든 상황을 해결해야만 하는 영웅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향유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소중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건 다 내 탓이야 라며 밤잠을 설치게 했던 오래된 기억이나 오해가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이곳 댓글창에 편하게 내려놓고 가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그건 절대로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구원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심리학의 이야기로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드리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